9회는 6.8% 최고의 시청률을 보이며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영상을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9회는 시청률 대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철부대에 대한 상식이 높아져서 강철부대를 2배 더 즐기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리는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8회 마지막 장면은 707 특전사 육군연합팀이 미션을 완수하고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이무영이 감시탑에서 아직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면서 안전제동이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육군연합팀은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이무영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전제동을 다시 잘 풀고 결승점에 도착해서는 누워서 울분과 안도감에 포효를 합니다. 이번 미션에서는 이무영이 가장 힘든 미션이었습니다. 외줄 오르기 2번과 거듭된 전력 질주로 탈진 상태였을 겁니다. 더욱이 감시탑에서 안전제동이 꼬이는 돌발 변수까지 발생하면서 많이 초조했을 겁니다. 미션을 완수하고 707 특전사 육군연합팀이 우리는 검은베레 하고 외칠 때는 저도 같은 검은베레 출신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707 특전사의 야간 연합작전이 종료됩니다. 이어서 2라운드 SSU UDT의 야간 연합작전이 시작됩니다. SSU UDT 해군연합팀은 SSU 황충원, 김민수, UDT 정종현, 육준석, 김범석입니다. 해군연합팀도 UDT 김범석, 정종현이 대테러 축임대 출신이고 SSU 김민수가 현역 해양경찰특공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해군연합팀도 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정종현이 감시탑에 외줄 오르기를 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감시탑 대항군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확보하고 2차 작전회의 후 신속하게 기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육준서는 홀로 수감동으로 가고 4명의 대원은 보관실로 갑니다. 해군연합팀은 플랜 A와 플랜 B를 세웠는데 플랜 A는 수감동에 열쇠가 있을 때의 계획으로 이때는 열쇠가 있는 수감동으로 4명의 대원이 가고 육준서는 보관실로 가는 계획입니다. 플랜 B는 반대로 보관실에 열쇠가 있을 때의 계획으로 지금은 열쇠가 있는 보관실로 4명의 대원이 이동을 하고 육준서만 수감동으로 가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결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동에 중점을 두어서 작전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작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대항군이 있기 때문에 육준서 단독으로 기동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소탕 및 대테러 작전 시에는 최소 2명 이상의 팀 단위를 이루어 기동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었습니다. 보관실로 이동하는 4명의 대원은 2층에 있는 대항군과 조우를 하게 되고 역시 훈련된 대원들이기 때문에 기동사격으로 대항군을 가볍게 제압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건물 내부에 진입해서도 또 다른 대항군을 제압하고 열쇠를 찾기 위해 빠르게 침투합니다. 그렇게 열쇠함을 찾게 되고 바로 2명은 퇴출을 합니다. 2명은 열쇠함을 부수고 열쇠를 확보하는 동안 2명은 수감동을 지원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뒤에서 대항군이 나타나고 후에 승패를 가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쇠를 확보하는데 모든 대원이 집중을 하느라 후방 경계를 하는 대원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저는 707 특전사 육군연합팀이 유리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찌되었든 해군연합팀은 뒤늦게 대항군을 발견하고 대항군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2명은 수감동으로 가서 육준서와 함께 수감동으로 진입을 하고 수감동에 있는 대항군까지 제압을 합니다. 열쇠를 확보한 2 대원까지 합류하고 인질이 있는 방을 열고 인질을 구출하는데 역시 인질의 수감 열쇠는 감시탑에 있는 대항군 주머니에 있다는 것을 인질 정성훈이 알려줍니다. 정종현도 2번째 외줄 오르기로 다시 감시탑에 오릅니다. 707 시절 매일 10m 외줄 오르기를 했었지만 연달아 2번 오르기는 쉽지 않았는데 정종현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종현에게 열쇠를 확보한 대원들은 다시 수감동으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준서의 몸개그가 나옵니다. 인질이 있는 2층으로 열쇠를 던져주면서 미끄러졌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매력 넘치는 육준서가 허당기가 좀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헌데 문제는 넘어지면서 던진 열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해군연합팀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다행히 한참 뒤에 황충원이 열쇠를 발견하고 인질을 구출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대항군이 수감동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완전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건물로 접근하는 대항군들이 갑자기 총을 맞고 쓰러지는 겁니다. 저는 순간 정종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시탑에서 저격을 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어느새 감시탑에서 내려온 정종현이 엎드려 싸 자세로 건물로 접근하고 있는 대항군을 멀리서 저격한 겁니다. 야, 이게 군사작전의 멋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대항군을 제압한 정종현 덕분에 모든 대원들은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로 뛰어들어옵니다. 이렇게 UDT SSU 해군팀 연합작전도 종료가 됩니다. 과연 어떤 연합이 생존할지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마스터 최영재는 두 연합팀의 차이는 불과 14초 차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는데요. 먼저 707 특전사 육군연합팀은 9분 44초입니다. 이때만 해도 육군연합팀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UDT SSU 해군연합팀은 9분 30초라고 발표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군연합팀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관실 건물에서 후방 경계를 안 하고 열세를 찾을 때 대항군과 조화된 장면이 떠오르면서 반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의 직감대로 그때 김범석이 한 발의 총상을 입었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김민수도 수감동에 진입하는 교전 중에 한 발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해군연합팀은 두 발의 총상으로 120초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육군연합팀은 한 발의 총상도 입지 않아서 최종 승리는 육군연합팀이 차지하게 됩니다. 또다시 희비가 엇갈립니다. 제작진 정말 잔인합니다. 이무용은 자신이 감시탑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육군연합팀이 패배했다는 자책감으로 잠깐 사이에 지옥을 갔다 온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9회에서는 박준우가 후배들에게 미션을 양보하느라 촬영 분량이 없었는데 이무용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박준우의 활약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아쉽게 박준우의 활약을 보지 못합니다. 박준우는 방송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텐데 이번 미션에서는 707 이진봉에게 팀장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박준우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야간 연합작전은 육군연합이 승리합니다. 이제 해군 UDT와 SSU는 동반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데스매치 없이 바로 동반 탈락을 하는 걸로 생각해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데스매치가 있었습니다. UDT와 SSU의 데스매치는 타이어 쟁탈전입니다. 250kg의 타이어를 뒤집어서 60m를 이동하고 나서 타이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진영에 있는 깃발에 가까이 끌고 간 팀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연합팀으로 함께 미션을 수행했는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으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결은 어느 팀이 60m를 먼저 타이어를 뒤집어서 가느냐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 피지컬에서는 SSU가 유리해 보였지만 근성의 UDT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데스매치는 시작이 되고 빠른 속도로 UDT가 먼저 타이어를 뒤집어서 초반에 앞서가기 시작하더니 60m를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SSU가 도착하기 전에 타이어를 UDT 진영으로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SSU도 곧바로 도착해서 줄을 잡아당기지만 UDT 진영으로 30cm 정도 이동이 된 상태라 SSU는 불리한 상태로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제한시간이 10분이라 이대로 버틴다면 UDT가 승리하게 됩니다. SSU는 마지막 1분까지 투지를 불사르며 SSU 진영으로 타이어를 넘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UDT가 승리하게 됩니다. UDT, 힘쓰는 데는 특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UDT는 승리해서도 방금 전까지 해군연합팀으로 함께 싸웠던 SSU를 유로합니다. 승부를 떠나서 UDT와 SSU의 모습이 너무 훈훈해 보였습니다. 오열하며 우는 SSU 정성훈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짠했습니다. SSU 정성훈 화이팅! 이번 데스매치도 치열한 대결에 찐한 감동의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제 생존 부대는 707 특전사, UDT 이렇게 3개 부대입니다. 그런데 강철부대 제작진은 살아남은 부대가 3개 부대인데 다음 대결을 4강 토너먼트라고 발표합니다. 처음에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설마 패자부활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지난 대결에서 탈락을 했던 해병대 수색대와 SDT가 등장합니다. 해병대 수색대와 SDT가 좀비로 다시 태어나는 컨셉인가 하면서 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전사와 707은 이제 결승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해군연합팀의 데스매치에 이어
살아난 좀비 부대와 다시 4강을 치러야 합니다.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다시 6개 부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탈락했던 세 부대의 4강 쟁탈전을 통해 남은 4강 토너먼트 한자리를 차지하는 패자 부활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탈락 부대가 하나씩 늘어갈수록 아쉬움이 더해갔었는데 SSU, 해병대 수색대, SDT가 다시 재대결을 한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특전사 707 UDT는 여기까지 목에 피가 나도록 싸우며 왔는데 맥이 빠지겠지만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치열해진 경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In audio.